역전에 성공하면서 치고 나오는 말 14번 나 카빈크로스 적수가 없습니다. 5번 카빈크로스의 걸음은 탄력이 죽지 않습니다.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듯 5번 카빈크로스. 이제 카빈크로스가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철옹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0208TV 송진아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위드 코로나 전 그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접종자 인센티브 같은 걸 준다고 하던데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수도권 경마장 입장이 어느 정도는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늦어도 11월엔 서울 경마공원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겠죠? 이번 주 일요일에는 드디어 카빈크로스가 1등급 승군전을 치릅니다. 11월 28일에 열리는 대통령배 전 이제 마지막 당금질이 될 것 같은데요. 경주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1400m 경주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1등급 1400m 핸디캡 경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배나 그랑프리처럼 그런 큰 경주가 있을 때는 해당 대상 경주와 같은 거리 경주를 한 6에서 8주 전에 편성해서 경주마들이 몸풀기를 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좀 세심한 배려가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주 1400m의 출전을 결정하면서 솔직히 좀 약한 편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했었어요. 그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SBS배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다음 주 열리죠. 그렇다 보니까 1등급의 이런 1400m 이하 거리의 강자들, 어마어마나 이스트제트, 모르피스 이런 말들이 대거 그쪽으로 몰리면서 이번 주 편성은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살짝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흥행질주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흥행질주도 카빙이와 같은 이유로 1400m에 나가게 된 거라고 김동균 조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배 전초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조교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가볍게 하고 나갈 예정이라고 이제 조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근 3일간 카빙의 조교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이전보다는 조금 가볍게 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최근 3일간의 카빙의 조교 모습만 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은 마방 앞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에 출전 등록을 한 23마리 중에 이제 국산마만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배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말들은 일단 흥행질주와
카빈 크로스, 라운 퍼스트, 그리고 원더풀 이블 정도라 생각합니다. 뭐 라운 퍼스트는 앞말이라서 다른 경주를 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강한 말 중에 하나인 딕시 어게인. 딕시 어게인은 지금까지 주로 단거리를 뛴 말이기 때문에 2000m인 대통령배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금을 지금 첫 번째로 되어 있는 이 원더풀 잭팟은 국산마이긴 한데 지금 장기 휴양마로 지난주에 주행심사를 치른 말이라서 이번 경주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외산마는 일단 차치하고 이번 경주 출전반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말은 앞에 언급한 이 흥행질주입니다. 흥행질주, 지금 현재 1군에서도 아주 잘 뛰고 있는 말이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서울에 있는 국산마 중에서 2000m 거리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말이 이 흥행질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2000m에서 카빙이보다 흥행질주의 능력이 한 수 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등급에서의 경험도 있고 2000m에서 그 브리가디어 제네럴인가 그 장거리를 이렇게 잘 뛰는 외산마인데 그 말에게도 이긴 적이 있는 2000m 우승 경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배에서도 카빙이보다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마는 뛰어봐야 알겠죠. 다만 이번 경주는 핸디캡 100 이하의 경주마만 출전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변수가 생겼죠. 바로 부담 중량입니다. 핸디캡은 레이팅이 높을수록 부담 중량을 많이 받는 형식의 경주인데 카빙의 적수인 흥행질주는 레이팅이 가장 높아서 무려 58kg의 부담 중량을 가지고 경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1등급에 올라간 카빙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51.5kg의 부담 중량을 받게 됐습니다. 경마에서 아시다시피 경마에서 6.5kg의 부담 중량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뭐 산술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부담 중량 1kg 차이면 약 2m 정도 거리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뭐 흥행질주와 카빙 크로스 정도의 능력이 비슷한 말 사이에서 6.5kg의 차이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카빙이 마주 입장인 저에게는 상당히 호재라고는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6.5kg의 부담 중량 차이라면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 흥행질주에게는 여유롭게 이겨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배에서 흥행질주와 경쟁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카빙이와 흥행질주의 경주 영상 하나씩 보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카빙이의 8차전 국 3군 1800m 경주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불량주로였는데요. 카빙 크로스의 부담 중량이 이번과 같은 51.5kg이었습니다. 이때 기록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1분 52초 7로 거의 이제 우리나라 그 1800m 기록에 근접했던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경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리 18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권 접전 안쪽에서 4번 막 카빙 크로스 먼저 선두 치고 나옵니다. 4번 막 카빙 크로스가 안쪽에서 앞서고 바깥쪽 2위는 6번 막 구름 손짓해 거리차를 좁히면서 반마신까지 추격합니다. 두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안쪽에 4번 막 카빙 크로스 바깥쪽 2위는 6번 막 구름 손짓해 4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4번 6번 두 마리가 앞서고 안쪽에 1번 막 우아룡이 3위로 따라갑니다. 이번 경주 8번 마 슬링스톤 임다빈 기수 낭만한 것 같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안쪽에 4번 마 카빙 크로스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갑니다. 그 뒤를 6번 마 구름 손짓해 안쪽에 5번 마 롤 브레이커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권 형성하고 있고 바깥쪽에 12번마 에이스 솔롱고도 거리차를 좁히면서 4위로 따라갑니다. 이제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6번마 구름 손치태가 역전합니다. 6번마 구름 손치태 안쪽 2위, 4번마 카빈 크로스 2위로 뒤쳐졌고 3위는 5번마 롤브레이커, 4위는 12번마 에이스 솔롱고가 모습을 보입니다. 곡선주를 다시 한번 만납니다. 6번마 구름 손치태 3코너에서 약 2마신 정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추격하는 4번마 카빈 크로스 안쪽에서 따라갑니다. 3위는 5번마 룰브레이커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4위 12번마 에이스 솔롱고가 바깥쪽에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선두권 말들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6번과 4번 다시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안쪽에 6번마 구름 손치태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4번마 카빈 크로스 직선주로 한가운데 다시 치고 나오면서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4번, 6번, 5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4번마 카빈 크로스 결승선 직선주로 5연승에 도전하는 말입니다. 임기현 기수가 기승한 4번마 카빈 크로스 종반 단독 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2위는 6번마 구름 손치태와 5번마 룰브레이커가 모습을 보입니다만 4번마 카빈 크로스 단독 선두에 2위에는 9번마 헤들메가 모습 보입니다. 3위는 6번마 구름 손치태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경주리 1800m 제8경주 4번마 카빈 크로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말입니다. 5연승 무난하게 성공하는 4번. 이어지는 경주는 흥행질주의 6월 20일 제10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굳이 이 경주를 고른 이유는 이번에 달 부담 중량과 거의 비슷한 57.5kg을 달고 뛴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양호의 8%이기 때문에 카빈 크로스의 그때 1800m 기록과는 절대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이때 흥행질주는 여유롭게는 아니군요. 서울탱크의 4분의 3마신 차로 앞서며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때 기록은 1분 56초 8입니다. 물론 이 흥행질주도 1분 52초 7인가 8을 기록할 정도로 능력이 아주 뛰어난 말이죠. 이때는 아무래도 부담 중량과 주로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기록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경주 영상 보시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리 18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는 2번마 원더풀 플라이,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13번마 아이언삭스가 좋은 출발 보이면서 안쪽과 바깥쪽에서 선두 다툼 팽팽합니다. 8번마 흥행질주는 3위로 따라갑니다. 바깥쪽에서 13번마 아이언삭스가 1마신 앞서면서 1코너 들어섭니다. 안쪽 2위는 2번마 원더풀 플라이, 3위는 8번마 흥행질주, 바깥쪽에서 추격합니다. 1, 2, 3위 각각 거리차 2마신씩 벌어지면서 2코너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13번마 아이언삭스 뒤를 추격하는 2번마 원더풀 플라이, 그리고 안쪽으로 자리 잡은 8번마 흥행질주가 3위로 따라가고 4위는 11번마 조은이가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면서 4위까지 추격을 합니다. 선두 13번마 아이언삭스와 뒤를 추격하는 2번마 원더풀 플라이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이제 4분의 3마신까지 추격하면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2번마 원더풀 플라이 바깥쪽에서, 그리고 안쪽에서는 8번마 흥행질주 안쪽에서 따라가면서 3위 추격합니다. 선두 13번마 아이언삭스와 바깥쪽 2번마 원더풀 플라이, 8번마 흥행질주 3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하면서 3코너 중반 부분 벗어나고 있습니다. 4위로 추격하는 2번마 원더풀 플라이 바깥쪽에서 모습 보입니다만 12번마 서울탱크가 바깥쪽 4위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추격합니다. 선두 13번마 아이언삭스, 이제 8번마 흥행질주가 4코너 돌아 나오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2위까지 추격하는 8번마 흥행질주, 안쪽에 13번마 아이언삭스 안쪽에서 계속해서 약 반마신 정도 앞섭니다만 결승선 직선주로 선두가 바뀝니다. 바깥쪽 8번마 흥행질주가 직선주로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이준철 기수 바깥쪽에서 선두로 치고 나오고 안쪽 2위는 13번마 아이언삭스, 3위는 12번마 서울테크가 3위권의 모습 보입니다. 남거리 150m 8번마 흥행질주 결승선까지 선두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김대근 조교사의 마지막 경주, 그리고 이준철 기수의 고별질주를 이렇게 승리로 따냅니다. 8번마 흥행질주, 2위는 12번마 서울탱크, 그리고 3위권에서는 10번마 금화울선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48조 김대근 조교사 그리고 이준철 기수 오늘 출전했던 세 경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멋진 마무리, 아름다운 질주가 되고 있습니다. 1800m. 물론 이번 경주에서 흥행질주와 카빙이만 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수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흥행질주와 카빙이 모두 앞선에서 경주 전개하기를 좋아하는 녀석들이라서 누가 선행을 나가는지, 얼마나 편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지, 게이트는 몇 번을 받은지, 선행을 못 나갈 경우 중반이나 후반에 다른 말들의 방해를 얼마나 받는지, 이런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또한 카빙이나 흥행질주가 모두 인기를 끌겠지만 8전 7승을 거두고 있는 이 3세마 신의 강자 레전드데이, 그리고 라운퍼스트, 딕시 어게인, 마이티고, 원더프리블, 이런 강자들이 대거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흥행질주와 카빙이 또한 대통령배 전에 이제 얼마나 그 기세를 올려서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담 중량을 굉장히 낮게 받아서 이번 경주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은 사실입니다. 카빙이에게 51.5kg의 부담 중량은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다름없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8차전이었을 겁니다. 임기원 기수가 기승한 경주에서 거의 1800m 기록에 근접한 기록을 냈었는데 그때가 51.5kg이었죠. 근데 아무튼 51.5를 달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기수의 이제 체중 조절 문제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8차전을 제외하고 쭉 10번의 경주를 하만식 기수와 함께 해왔는데 이 하만식 기수는 평소에 53kg으로 기승을 하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카빙에 기승을 하려면은 51.5kg에 더 빼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저 같은 이제 돼지들은 1.5kg 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게 근육질에다가 50kg도 채 안 나가는 기수들이 1.5kg 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8차전 때는 하만식 기수가 도저히 체중을 조절할 수 없어가지고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긴 했습니다. 뭐 임기원 기수는 예전에 만나봤는데 자기는 도대체 왜 체중 조절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수로 이게 타고난 몸인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대요. 그만큼 이제 근육 양이 많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번에는 하만식 기수도 쉽게 체중 때문에 쉽게 카빙이 기승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음 경주가 대통령배이기 때문에 일단은 호흡도 맞춰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이제 경주를 준비해 보겠죠. 뭐 좀 무리는 되시겠지만 꼭 체중 조절에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1등급까지 무난하게 올라온 카빙이가 최고의 무대인 1등급에서 어느 정도 걸음을 보여줄지도 솔직히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라면 강력한 외산마들이 포진해 있는 1등급에서도 그렇게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뛰어봐야 알 수 있겠죠. 다음 주 좋은 소식으로 카빙의 12차전 리뷰를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17일 오후 6시 서울 경마공원 구경주 카빙 크로스의 12차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0208TV 송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